네, 오늘 21일째인데 오늘 좀 많이 오셨네요. 네, 평소에 더 많이 오시는데 오늘 상임위 때문에 조금 적게 오셨다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오늘 좀 많이 오신 것 같습니다. 하여튼 든든합니다. 저희가 진짜 말도 안 되는 이 상황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움직여야 된다.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라는 그 생각으로 시작을 했죠. 시작할 때 저희가 무기한 농성하겠다라고 했는데 벌써 21일째 왔습니다. 21일째 이 참바닥에서 의원님들 주무시고 농성의 횃불을 한 번도 끄지 않고 잘 이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진짜 무기한 농성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요구했던 요구사항을 빨리 관철시켜서 저희들도 이제 일상으로 좀 복귀하고 그리고 답답해 하시는 국민들과 지지자들도 좀 속이 시원해지게 만들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거 하는 게 사실 지금 요구하는 게 거창한 게 아니라 지극히 상식적인 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건희 씨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법정에서 주가 조작을 했다라는 매우 강력한 증거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왜 수사하지 않느냐, 왜 출석 요구조차 하지 않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는 답을 해야 됩니다. 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김건희 특검 수용하라, 더 이상 검찰한테 맡길 수 없다, 김건희 특검을 해야 된다, 이렇게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것에 대해서 지금 국민의힘과 보수 언론은 민주당과 저희 농성하는 사람들을 공격하고 있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를 막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방탄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오히려 반대입니다. 김건희 수사에 대해서 정말 국민적인 여론이 들끓고 있으니까 이것을 막기 위해서, 이것을 여론을 돌리기 위해서 엉뚱하게 말도 안 되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영장, 구속영장을 청구한 거 아닙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영장 내용이 너무 뭐랄까 비약이 많고 허위가 많고 검사들도 지금 정리가 안 돼 있습니다. 검찰도 입장이 정리가 안 된 상태로 다급하게 급하게 영장 청구했다라는 것이 역력하게 보입니다. 이것은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라는 것 말고는 거의 설명이 안 되는 것이죠. 또 한편으로는 저희가 지금 김건희 특검 수용하라라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인데요. 아시는 것처럼 과거 정부에서 대통령의 친인척 비리에 대해서 그 현직 대통령 때 구속된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김건희 여사라고 해서 특별할 게 아닙니다. 잘못한 게 있으면 당연히 수사받고 거기에 따른 책임을 져야겠죠. 노태우 대통령 시절, 그리고 김영삼 대통령 시절 다 아실 겁니다.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도 다 친인척들이 검찰의 수사를 받았고 혹은 구속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검사 출신 정부인 윤석열 정부만 하면 안 된다. 말이 안 됩니다. 오히려 검사 출신이기 때문에 더 공정하게 보여야죠. 적어도 공정하게 보이려는 노력을 해야죠. 그런데 검찰총장 출신의 윤석열 정부는 전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어서 저희가 이렇게 답답해서 나와 있는 것입니다. 하여튼 저희는 김건희 특검 반드시 관철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아울러 최근에 국민적 분노가 더 높아지고 있는 50억 클럽, 여기에 대해서도 특검 반드시 관철시키겠습니다. 한편으로는 50억 클럽과 관련해서 판검사 탄핵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저희 민주당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국민적인 분노를 어떻게 해결해 낼 것인지 그것도 우리 의원들과 그리고 민주당의 몫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그것을 반드시 관철시키겠다는 의지를 담아서 구호 외치고 마치겠습니다. 네, 서민 올린 주가 조작 김건희를 특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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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 명령이다. 김건희 특검 수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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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10조가 아니신데도 이 농성 현장에 오셨네요. 네, 저희가 아침 10시 반, 11시 이때는 집중 농성이라고 해서요. 맞아요. 네, 올 수 있는 의원들 그때 다 모여서 또 같이 서로 얘기도 하고 또 구호도 같이 외치고 우리 힘을 한번 또 같이 하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좀 긴장감을 계속 유지하면서 가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상임위도 많고 해서 참 의원들이 바쁠 텐데도 21일째 이어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어떻습니까? 생각보다 길게 이어가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언제까지 하시나요? 네, 저희가 이제 시작할 때 적어도 2월 안에는 안 끝날 것 같다.
그러니까 2월을 넘겨서까지 우리가 농성해야 된다라는 각오로 시작한 건 맞고요. 네, 그게 만약에 안 끝나면 진짜 쭉 가자 쭉 이렇게까지 각오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이게 정말 장기화되면 그때는 이제 저희도 이제 뭐 의원님들이랑 다 논의를 해서 방식을 조금 더 강하게 투쟁 방식을 좀 더 강도를 높여서 갈지 뭐 이런 것도 네. 좀 논의를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요. 네, 그래서 하여튼 저희는 물러서지 않고 그냥 칼을 빼들었기 때문에 가야 된다 생각해요. 사실 제가 지난 주말에 촛불 집회에 나갔다 왔는데 시민들은 이미 네. 훨씬 더 지금 강도 높은 그리고 지금 이 시기에 딱 맞는 요구를 하고 계시거든요. 시민들은 지금 이미 촛불에서는 검찰 독재 타도하겠다라고 좀 강하게 요구를 하고 계시고 그 예. 의지를 지금 적극적으로 모아서 말씀들 하고 계세요. 네. 근데 이제 국회에서는 아직 뭐 그 정도까지는 못하고 검찰 독재를 규탄한다 정도까지 저희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 시민들보다 좀 한 발 혹은 반발 지금 뒤늦게 가고는 있거든요. 예. 그렇지만 또 국회 내에서 할 수 있는 입법 투쟁 같은 것들은 존재하기 때문에 저희가 반드시 입법을 통해서 특검법 수용을 하게 만들든지 아니면 특검법 우리가 통과를 시켜서 처리를 해야 된다, 수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 투쟁 쉽게 끝나지 않을 투쟁이고 또 시민들이 이제 더 네. 앞장서서 가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도 계속해서 시민들과 함께하겠다 이런 말씀이신데 자, 지금도 이제 김건희 특검 수용하라 목소리도 나오고 있지만 어떻습니까? 지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국회에 나와서 서면 조사도 했다 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국민들이 볼 때는 그럼 수사하고 있는데 왜 특검 얘기하고 있지? 이런 생각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네. 그것만 딱 따서 보도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네. 왜 특검이 필요합니까? 일단 뭐 수사가 사실 진행이 아예 안 되고 있죠. 서면 조사했다라는 얘기도 그 실제 발언 내용, 그러니까 기사 내용을 조금 더 보면 구체적인 서면 조사를 했던 건 아니었던 것 같고요. 예. 이 정도 사안이면 당연히 출석 요구부터 시작해야 되고 그리고 당연히 압수수색도 들어갔어야겠죠. 그러니까 검찰이 하는 일반적인 다른 사람들의 수사와 비교를 해보면 명확합니다. 예. 게다가 뭐 더 이렇게 넓힐 것도 없이 주가 조작 사건의 공범들에 대한 수사만 보더라도 구속 기소 다 했지 않습니까? 근데 왜 유독 김건희에 대한 수사는 하지 않고 있느냐? 이거는 누가 봐도 너무 명확한 비교가 되는 것이죠. 게다가 판결문에도 적시가 되긴 했지만 주가 조작 이 전체에 걸려서 그러니까 법원은 주가 조작을 1차 주가 조작, 2차 주가 조작으로 나눴는데 1, 2차에 걸쳐서 계좌를 된 사람은 김건희 여사가 유일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권오수는 자기가 주범이니까 대표이사로서 자기 계좌를 쓰긴 했지만 하여튼 그 김건희가 유일한 계좌주였어요. 그러면 이 정도면 이 공모 관계에서 거의 핵심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다라고 볼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게다가 녹음 파일 나왔고 또 김건희 파일이라는 것도 발견이 됐고 예, 이런 여러 가지 정황 증거나 객관적인 증거들이 발견된 것들을 보면 당연히 수사를 해야죠. 그것도 강도 높은 수사를 해야죠. 예, 그런데 아직까지 여전히 출석 요구조차 안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대선 기간 중에는 뭐 대선 기간이니까 출석 못 하겠다 이렇게 지금 언론에 보도가 된 적도 있는데 왜 유독 이 검찰의 수사는 김건희 앞에서 무릎 꿇느냐 이거에 대한 의문을 답을 해야 됩니다. 특히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에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살권수라고 계속 얘기했고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하는 게 진정한 검찰의 독립이고 진정한 검찰의 개혁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지금 살아있는 권력인 윤석열과 윤석열 그 대통령의 부인에게 수사를 해야죠. 왜 수사를 안 하고 있느냐. 이것은 불공정한 것이고 검찰이 검찰임을 포기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 이제 뭐 검찰 수사에 대한 불신이 워낙 높은 상황에서도 대통령실은 이번에 재판부에 이제 판결문 공개가 됐는데도 사실상 그게 이제 김건희 여사의 무죄를 보여주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수사 가이드라인 준 셈이 돼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검찰 수사가 된다고 하더라도 과연 그 결과를 믿을 수가 있겠느냐 이런 지적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당연하죠. 저는 그 대통령실의 그 반응은 매우 잘못됐다.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그
형식적으로는 검찰 네. 수사 중이니까, 수사 중. 예, 형식적으로는 수사 중이니까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 국정 최고 운영자인 대통령실에서 무죄다라는 그 입장을 내는 것은 네. 수사하지 마라라는 지휘를 한 것이랑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이건 검찰청법 위반입니다. 검사에 대해서 개별 사건에 대한 수사 지휘는 네.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에게만 할 수 있는데 지금은 대통령실에서 일반 검사들한테 현재 수사 중인 수사 검사들한테 직접 지휘한 거랑 똑같은 효과를 발생시킨 것이거든요. 네. 그 말 듣고 어떤 검사가 수사를 유죄의 취지로 어떻게 수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대통령실에서 무죄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게다가 다른 사람이면 모르겠지만 검찰총장 출신인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했다라고 하면 이게 강력한 수사 지휘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사유로 해당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까지 좀 심각한 사안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특검 필요성은 우리가 쭉 들어봤는데 과연 그러면 김건희 특검법이 처리가 될 수 있을 것이냐 어떻습니까? 현재 패스트트랙 말고는 현실적인 방법이 없죠. 네. 그래서 패스트트랙을 태우려면은 정의당의 협조 없이는 현재는 또 불가능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원내 대표와 당 지도부가 정의당과 그 부분은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이 특검이 말씀드린 것처럼 필요하다라는 것에 대한 국민적인 공감대가 이미 폭넓게 형성돼 있거든요. 네. 그러면 정의당도 정치 세력이고 그 진보 정치를 표방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정당이기 때문에 이런 국민들의 요구와 목소리를 굉장히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될 때가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의당에서도 이게 단순히 그냥 정치적인 어떤 공방으로 이렇게 평가절하하면 안 되고, 예, 정말 우리가 그 공정한 사회를 만들고 그리고 진실에 입각해서 정의를 실현하려는 그런 책무, 국회에도 그런 책무가 있거든요. 그런 책무를 국회의원으로서 이제는 이행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정의당이 빠른 입장 변화를 좀 부탁드립니다. 정의당 입장이 바뀌면 특검법 이거 패스트트랙 가능합니까? 어떻습니까? 네,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일단 우리 민주당 의원들은 특검법에 대해서 거의 다 찬성하는 분위기, 그러니까 반대 의견이 거의 한 번도 못 들어볼 정도 수준의 높은 찬성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민주당 전체가 다 찬성하고 정의당 찬성하고 그다음에 이 특검법에 찬성하고 있는 무소속 의원들이 또 계시거든요. 예, 그래서 그분들까지 같이 동참하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용해인 의원도 지금 기본소속당 용해인 의원도 찬성 입장을 계속 공개적으로 발표했기 때문에 충분히 패스트트랙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가능하다. 정의당 입장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시고 자, 근데 뭐 지금 현안 중에 하나가 바로 체포 영장 구속영장 청구가 돼가지고 체포 동의안이 27일 표결이 될 텐데 국민의힘은 오늘 아침에도 계속 그 얘기를 해요. 불체포 특권 이럴 때 쓰라는 거 아니다. 체포동의안 가결시켜야 된다 이런 주장하고 있는데 어떻게 반박을 하시겠습니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이제 헌법상의 불체포 특권은 표현이 특권이라는 표현이어서 그렇지 국회를 지키기 위한 안전장치입니다. 네. 반대로 그러면 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수많은 의혹들이 제기되었고 50억 클럽, 대장동 특검 이런 것들이 다 윤석열 대통령을 향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게다가 지금 주가 조작 사건에서 선거 기간 중에 허위 사실 공표한 게 지금 사실 드러났지 않습니까? 김건희 여사는 계좌만 빌려줬지 관여한 게 없다고 했는데 관여한 녹취록이 등장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허위 사실 공표이기 때문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수사를 받아야겠죠. 그러면 오히려 대통령이 먼저 형사소추 금지 불체포 특권, 형사소추 금지 특권을 내려놓고 형사소추 받아라 그러면 그거부터 국민의힘에서 요구를 하는 게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 불체포 특권이 이제 우리 재헌 국회 때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왔고 영국에서 시작됐는데 그 역사들을 보면은 행정부가 국민의 대표인 의원들을 함부로 체포하거나 구금함으로 인해서 국민을 대표할 수 없게 만들어버리는 그 수단으로 사용했거든요.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책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독재 정부를 막기 위한 국회의 방어책인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는 검찰 독재라고 국민들이 규정했습니다. 네. 우리 민주당도 더 검찰 독재라고 규정하고 있고 네. 대다수의 국민들도 검찰 독재가 맞다라고 인정해주고 계시죠. 그렇다라고 하면 독재에 저항하고 독재에 항거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수단인 불체포 특권은 네. 지금이야말로 가장 빛을 발하고 필요한 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게다가 이게 만약에 남용됐다라고 하면 이 사건의 실체에 대해서 검찰이 합리적으로 설명을 하고 국민들한테 납득시킨 다음에 이게 남용됐다라는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네. 아시는 것처럼 대장동 사건, 그다음에 성남 FC 사건 이런 사건들을 어디를 봐도 이게 범죄가 성립된다라고 보기가 좀 어려운 것들이거든요. 네. 예,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이것은 그 범죄의 성립 자체에 대해서 검찰이 국민을 설득하지 못하고 있는데 마냥 불체포 특권을 내려놔야 된다라고 설득할 게 아니라 이 범죄가 진짜 성립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먼저 국민의힘이 한번 따져보고 국민들에게 설득하는 작업을 한번 해봐라. 저는 오히려 그 역으로 그렇게 제안하고 싶어요. 그리고 정말 이 50억 특권, 그러니까 불체포 특권을 자꾸 그쪽에서 얘기하는데 네. 실제로 사건의 진실, 우리가 정의와 진실을 보자라고 하면 50억 클럽이 이 사건의 본질이고 핵심이거든요. 그러면 국민의힘에서는 국민 앞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50억 네. 클럽 특권 우리가 수용하고 하겠습니다. 라고 먼저 얘기를 하고 자기 고백을 해야지, 네. 이 불체포 특권을 내려놔라고 하는 것에 어떤 조금이라도 진정성이 있는 것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그래서 어쨌든 이번엔 체포 동의안 표결이 있게 되는데 결과는 어떻게 예상하세요? 그래서 아마 이제 오늘 의총에서도 논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지난 금요일 날 저희가 전국 그 지역위원장 연석회의와 규탄대회를 했었는데, 예. 그때 분위기로 보면은, 네. 민주당에서는, 단일 대우로, 부결시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네. 그리고 민주당 이외에 다른 소수 정당이나 아니면 네. 그 무소속 의원들도 반대표를 던질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어서 결론적으로 저는 부결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결론적으로 부결될 것이다. 자, 이제 김건희 특검 얘기도 저희가 나눠봤지만은 정의당에서는 50억 클럽 얘기하면서 이거 특검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는 어떻습니까? 민주당과 함께 민주당 일부 의원도 정의당 같이 뜻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대장동 특검 관련해서. 이제 50억 클럽 특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장동 특검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50억 네. 클럽 특검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기본적으로 저희도 다 동의하고 있고, 오늘 저희 농성에서도 보셨겠지만, 저희 농성의 요구사항 중에 하나가 50억 클럽 특검입니다. 네. 근데 이제 지금 정의당과 저희가 얘기가 조금씩 다를 수 있다라고 보는 게, 정의당에서는 이 50억 클럽 여기에 한정해서만 특검을 하자라고 하는 입장인 것 같고, 민주당에서 그동안 얘기했던 거는 대장동 사건 전체에 대한 특검을 하자. 왜, 이 사건 전체를 특검해서 사건 전체에 대한 규명을 해야지, 왜 일부분만 따로 떼서 규명을 하느냐. 그게 오히려, 진실을 왜곡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라는 우려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에 대해서 대장동 사건 전체에 대한 특검에서 부산저축은행까지, 그 부실 수사, 봐주기 수사까지 다 전체 특검을 다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 저희 이제 방송 보시는 분도 그렇고 매일 촛불 집회가 진행이 되고 있고 여론조사 해봐도 이 김건희 이 주가 조작 의혹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해야 된다 이런 여론이 10명 중에 6명 정도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한데 정부는 대통령실은 끄떡도 안 한단 말이죠. 여기에 국민이 좀 지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오만함에 대해서는 결국에 국민께서 심판하시리라 그렇게 강하게 믿고 있습니다. 결국은. 네, 그래서 민주당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과 함께 대우를 짜서 나가야 이게 관철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이 저렇게 아주 강하게 버티고 있지만 곧 총선 국면 들어가면 국민의힘에서도 이탈하는 목소리들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김건희 특검이나 김건희에 대한 수사를 하지 않고 봐주게 하고 있다라는 이 불공정한 상황은 국민의힘에게는 총선에서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특검을 수용해야 된다라는 목소리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 그것이 지금 국민의힘의 법사위를 움직일 수도 있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도 결국에
그 당시에 뭐 국민의힘에서 그렇죠. 이탈표가 나왔기 때문에 그럼요. 가능했던 것이거든요. 그래야 가능. 예, 지금도 마찬가지다.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다. 저는 보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전당대회,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누군가를 찍어서 임명을 하려고 하는 이런 상황을 보이고 있거든요. 굉장히 비민주적이고 반민주적인 이런 행태들을 보이고 있는데 아무리 국민의힘 지지자라고 하더라도 네. 그 상황에 대해서는 분노하는 분들이 있고 이건 잘못됐다라고 평가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예, 그분들의 목소리가 결국에 국민의힘 자체를 움직이고 다양한 목소리들 나오게 균열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고 지치자는 게 제일 중요하다 이런 생각도 드네요. 맞습니다. 자, 의원님 저희가 말씀을 들어봤는데 끝으로 이제 오마이TV 시청자분들 많이 보고 계신데요. 네.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저희 지치지 않고 끝까지 관철시킬 때까지 농성을 하겠습니다. 저희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그리고 민주당이 시민과 국민보다 반발 늦게 가더라도 너무 많이 나무라진 마시고 그래도 따라는 오고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좀 예쁘게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원들도 알고 있습니다. 국민들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무엇을 요구하는지 알고 있고 그것을 어떻게 조금 더 공감대를 형성해서 민주당 내에서 공감대를 더 형성해서 강력한 목소리를 낼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토론하고 고민하고 있으니 곧 따라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민주당에 대해서 여전히 응원과 지지의 지지를 계속 보내주시기 바라고 우리 농성하는 의원들에게도 계속 힘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그 힘을 받아서 꼭 관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또 스튜디오에서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